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오는 3월 강원대학교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통합강원대는 4개 캠퍼스를 두고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고등교육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가 공격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2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2,400개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도 이뤄지면서 지역 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 유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평창 송어축제가 개막해 체험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와 송어 맨손 잡기 등의 체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겨울 즐길거리를 더해 겨울철 종합 놀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민선 8기 들어 2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여기에 2,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인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도 부족한데요. 원주시는 이제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받는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빈들이 삽으로 흙을 퍼 던집니다. 공사를 앞두고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도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지난해 원주 문막공단에 들어선 반도체 관련 기업의 착공식 모습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원주에는 모두 35개의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투자 금액만 보면 9,23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착공식을 가진 데이터 센터까지 합하면 36개 기업, 투자 금액은 2조 3,236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2,4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률도 98%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원 일반 산업단지까지 준공되면 유치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원주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오는 7월 이곳 불원산단이 준공되면 13개 업체에서 2,896억 원 상당의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원주를 찾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잘 갖춰진 교통망은 기본이고 인력 채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재풀이 원주에 좀 다양하다고 들어서 그쪽으로 인력 수급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게 돼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약 기본적으로 300명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부동 쪽 또는 원주 쪽 이쪽에서 그런 정도의 인력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이 또 원활해야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시군이 1995년도에 통합된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인구가 줄어든 적이 없더라고요. 원주시의 지난해 말 인구는 모두 36만 3,194명으로 전년 대비 1,030명이 증가했습니다. 춘천의 경우 28만 5,234명, 강릉 20만 6,2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강원도 전체 인구 중 24.1%가 원주 시민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당연히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그럼 당연히 인구가 늘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추가적으로 창출돼서 그 세수를 가지고 저희가 복지사업, 교육사업, 교통, 문화, 체육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원주시의 목표인 것입니다. 유례없는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한 원주시는 무차별적 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된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로 눈을 돌리면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표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삼척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상담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 등의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곳부터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먼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폐교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인데요.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이 섬뜩한 농담도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대 생존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립대 통폐합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 권역에서 통합이 이뤄지는데요. 강원권에서는요,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로 통합됩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로 흡수 통합되고요. 영남권에서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취급합니다.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이 겪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는 소속 대학이 사라지더라도 일정 기간까지 기존 대학의 학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졸업생이 통합된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기 원하면 그 역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지대학 소속 지방 공무원들은 통합대학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되도록 하고 교원이나 조교들은 통합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걸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도 뒀습니다. 다만 이들 정원은 오는 2030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통폐합의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도 흔들린다고 하죠. 초대형 3개 국립대학교의 탄생.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지금까지 헬로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3월 강원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통합강원대는 춘천과 삼척, 강릉, 원주 등 4개 캠퍼스를 두게 되는데요. 단순히 두 대학 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캠퍼스 간 교류와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고등교육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학교가 초대형 거점 국립대로 재탄생합니다. 재학생 수 3만여 명, 교수는 1,400여 명으로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통합강원대의 핵심 가치는 대학과 대학, 캠퍼스와 지역, 학문 간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4개 캠퍼스는 권역별로 특성화해 고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캠퍼스 간 협업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공유합니다. 이 1도 1국립대학 모델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모델로서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인위적으로 학과를 통폐합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없는 스타일의 통합입니다. 춘천 캠퍼스는 바이오헬스와 데이터 산업 중심의 교육 연구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삼척 캠퍼스는 액화수소와 재난 방제, 강릉 캠퍼스는 해양생명과 천연물 바이오 등이 특화 분야입니다. 원주 캠퍼스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합니다. 캠퍼스별 특성화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공유, 연합형 원격 교육 체계를 구축해 캠퍼스 간 교육 격차 해소도 도모합니다. 각 캠퍼스에 분산돼 있는 유사학과를 탑클래스 학과나 글로컬 통합학과로 묶어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특성화 목표는 1도1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정주, 산업의 발전, 인재의 공급이라는 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원대는 통합대학 출범 이후 캠퍼스 간 공동연구와 지자체와 산업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성장 동력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강원대가 교육과 지역의 동반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평창 송어축제가 개막해 체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와 맨손 잡기 등 송어 체험은 물론 다양한 겨울 즐길거리를 더해 겨울 종합 놀이터로 변신했는데요. 추위가 깊어질수록 축제 현장의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겨울 추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차림으로 맨손 체조에 나선 사람들. 시작 신호와 함께 망설임 없이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어 송어를 쫓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발이 에이는 듯 아프지만 펄떡이는 송어를 잡아든 순간 추위는 잊히고 짜릿한 손맛만 남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가족이랑 같이 와가지고 아들이랑 체험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잡고 나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갖고 얼음 낚시 애호가들은 이른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야간 줄서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30cm 넘게 두껍게 연 대형 얼음판 위에 3, 3, 5 자리를 잡고 앉아 작은 구멍 사이로 미끼를 놀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서너 시간 추위를 견뎌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운 좋게 나눔받은 송어 한 마리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11시 반에 와서 한 2시간 잡았는데 허탕치고 지나가는 귀여운 아가가 한 마리 죽어 갔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도 즐길 수 있는 실내 낚시터와 텐트 낚시터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는 겨울 종합 놀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이나 계곡에서 즐기던 래프팅의 스릴을 설원 위에서 만나는 스노우 래프팅을 비롯해 눈썰매장과 얼음카트, 얼음 자전거, 눈 위를 달리는 수륙 양용차 아르고까지 각종 탈거리 체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위원회는 앞으로 겨울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축제로 정체성을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어축제는 평창 송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송어와 함께 겨울을 즐기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겨울로 꼽히는 지역적 한계를 기회로 삼고 1963년 국내 최초로 송어 양식에 성공한 평창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평창 송어축제. 눈과 추위, 겨울의 경험이 점점 귀해지는 시대 속에서 축제 20주년이 주는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선구는 전국 최고 유소년 유도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북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선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도장 신축 예산을 지원합니다. 정선구는 강원도 교육청, 정선교육지원청과 함께 올 연말까지 모두 39억 원을 투입해 사북초등학교 내 지상 2층 연면적 600제곱미터 규모의 유도 훈련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체육관은 지도자실, 준비실, 유도 연습장 2면, 화장실, 승강기 등을 갖춘 전문적인 체육시설로 조성됩니다. 또 사북 중고등학교에도 모두 32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741제곱미터 규모의 유도 전용 훈련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선구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전국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사북 초중고 유도부는 정선의 자랑이자 우리 지역 미래의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0일 속초시의회에서 원래 회의를 열고 동해안 연어 자원 증대 및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동해안 연어 자원이 생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문에는 동해안 연어 자원의 국가 관리와 연어 방류 체계 개선, 광역 협력 체계 구축과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